이 돈으로 아파트 한 채도 강남에 못 사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은 상속세만 줄인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속세 줄일 거야. 기준시가로 할래. 그런데 나중에 100억에 팔면 여기서 49.5%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절세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주택이 들어간다거나 겸용주택이 들어가서 비과세가 된다거나 24%의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한 2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속세가 낮게, 무조건 양도세가 낮게는 어렵고, 항상 세금을 고려하실 때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모두 포함해서 우리 집이 내야 될 세금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자녀들은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부모님의 유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상속세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나오니 부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동산을 상속하자마자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양도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또 상속이 개시됐다는 말을 들으면 매수인들은 가격을 계속 깎기 마련이어서 지금 팔기는 싫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사결정에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상속인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면은 어떤 분은 팔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세금이 차이가 나는지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강의를 한번 보시고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다른 재산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플랜들을 짤 수 있거든요. 실제 상담도 상속이 개시된 분들은 찾아와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경우와 안 계시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봤습니다. 자녀는 3인을 가정했고요. 부동산 가격은 100억, 다른 재산은 일단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 드리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동산을 팔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갈 것인지, 매매냐 유지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상속을 하고 바로 6개월 내에 매매하는 케이스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기서 배우자 공제가 들어가는데요. 배우자 공제는 30억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30억으로 들어가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사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금액이 33억 정도가 돼야지 원래 배우자의 법정 지분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법정 지분이란 걸 잠깐 설명드리면은, 배우자는 1.5의 가중치를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은 1이라는 가중치를 가져서 4.5라는 전체 지분을 가지는데요. 이 중에 부모님이 가지는 1.5, 4.5분의 1.5가 어머님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33% 정도 되겠죠. 이 부분은 부모님이 가져갈 수 있는 법정 지분 비율인데, 지금 이거 100억에 33%라면 33억이지만 배우자 공제가 30억밖에 안 되고, 부모님이 또 이 부동산을 가져간다면 재차 상속, 2차 상속을 대비를 못하는 부분이니 30억 정도만 가져가시길 권장드리고, 보통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다른 재산도 조금은 있으니 어머니께서 부동산은 최대한 조금 가져가시고 현금, 예금, 보험 등에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가셔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 주신다면 2차 상속을 대비할 수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꼭 2차 상속까지 생각을 하시고 상속을 하셔야지, 나 공제 30억 다 받을래 무조건 한다면, 실제로 상속할 때 100억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억 당연히 엄청 중요하지만 추후 또 어머니 재산과 합쳐져서 3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낸다면 또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 30억, 일괄 공제 5억을 받는다면 35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공제를 받는다면 65억, 거기에 50%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30억을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50%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데요. 그러면 65억 곱하기 50% 하고 4억 6천을 빼면 본인들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계산을 하면
신고세액공제 3%까지 적용을 한다면 27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어머님이 안 계시는 경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됩니다. 쉽게 생각해도 이 세액 차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공제액 차이가 30억이죠. 50% 세율 구간이 적용되죠. 그러면 이 둘 차이는 15억 정도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15억 차이가 나면 100억인데 41억 6천의 세금을 낼 수 있나? 드뭅니다. 정말로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41억 6천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끔 상속인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상속세 내고 이 건물 지킬래요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금액은 내기 어렵습니다. 거의 그러면 금매로 많이 빠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3명이잖아요. 부모님이 요즘엔 80세, 90세면 자녀들도 60세, 50세 이렇게 되다 보니 생각이 서로 다 다르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없어서 나는 이거 빨리 현금화해서 나는 할 거야. 근데 또 손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집 애들은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 땅은 120억, 150억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라는 서로의 의사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세금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41억 그러면 나 먹고 죽을래도 돈 없어. 이거 상속세 어떻게 내? 58억 남네? 3명이 나눠 가지면 뭐 20억이 안 되는 돈. 이 돈으로 아파트 한 채도 강남에 못 사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분이라도 이걸 끌고 가고 싶으면 이유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27억, 41억 6천. 그럼 우리는 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상속세는 연부연납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연부연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있는 경우 27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41억 6천 이런 정도의 세금을 준비했는데요. 10년 동안 2억 9천 정도의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되고 여기는 4.4억 정도 납부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100억짜리 부동산에서 강남의 수익률이 3% 정도 난다고 하면 3억에서 세금 내고 뭐 이자 비용 내거나 뭐 하고 나면 남는 돈이 2억, 1억 5천 정도일 때 추가적으로 1억 4천이 상속인들이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4.4억은 집안에 전문가가 있거나 사업이 잘 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버티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매할 시점까지 세금을 납부하다가 이자를 내고 버티고 제값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 연부연납은 총 10년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신고 당시 돌아가시고 나서 말일로부터 6개월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요. 이때 11분의 1을 납부합니다. 왜 10년간인데 11분의 1인가요? 물어보시면 0에 한 번을 내요. 신고 당시에 한번 납부를 네. 하고 10번인 건가요? 네. 0에 한 번을 내고 그 다음부터 1부터 10까지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11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처음에 납부하는 금액은 부모님이 현금이 5억 있었다. 5억을 먼저 내고 남은 22억을 2억 2천씩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 번 내고 나서 우리가 매매했으니까 다 내버리겠다 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매매 시점 그리고 아니면 납부 재원이 마련되는 순간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차 상속이 이 안에 게시돼서 어머님의 현금으로 이 상속세를 먼저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끌고 가시고 싶으실 때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이 굉장히 난 이걸 무조건 200억에 팔겠어 150억에 팔겠어 아니면 끌고 가기 힘드신데요. 다음 케이스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 연부연납을 하시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경우나 가치가 오를 것 같지 않다. 임대 수익이 공실이 계속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진짜 낼 수가 없다 라는 분들은 양도가 불가피합니다. 대출로 시간을 좀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소득이 없고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양도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결국 양도가 불가피하고 또 상속 부동산을 할 때 대출을 내거나 보증금이 많거나 그럼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다 보면 또 적정가에 못 판다는 압박감이 오면서 양도가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있을 때 이 물건이 3년 뒤에 150억이 된다 생각하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왜 3년 만에 150억이 됐냐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동산이 상속 당시에 100억이었을까요?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는 가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매매를 했다면 매매가액, 그래서 아까 100억에 매매했으니까 100억,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갔겠죠? 매매를 했을 때 100억인 이유가 실제 호가가 100억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버님은 120억, 130억을 부르셨을 텐데 상속이 되면서 적정가를 받지 못해서 100억으로 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팔 건데 상속세를 조금 낮게 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 감정평가를 많이 하시는데요. 감정평가도 시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보니까 너무나 낮출 수는 없고요. 시가에 가장 유사하게 측정을 하면 실제로 100억 정도에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억의 양도 차익이 3년 만에 생기는 건데, 실제로는 상속세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플랜도 있었겠죠. 이렇게 3년 동안 50억이 오르면 어떻게 할까? 버틸 만한 요소가 있을까? 우리가 없는 경우가 1년에 4억 4천씩 3년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13억 2천을 내야 되고, 여긴 2억 9천씩 3년을 내야 되면 8억 7천을 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손에 얼마가 떨어지길래 이렇게 오래 끌고 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150억에 판다면 한 분당 12억 5천의 양도세를 가지게 됩니다. 양도 차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총 50억이고요. 이게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간 보유했기 때문에 6%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되게 미미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세금을 구하면은 결국 총 20억의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냐? 아까 100억에 하면은 27억 정도 나왔죠. 그러면 20억이 더해지다 보니까 47억 4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아까 27억을 냈으면 내 손에는 73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적정가를 끌고 와서 3년만 버티다가 세금을 내면 100억이 넘는 돈이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뭔가 버티면은 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더라도 3년만 버텨서 제값을 받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3년 버티면 27억이 더 손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있어? 우리가 근로를 해서 1년에 9억씩 벌 수 있어? 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조금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연간 임대소득이나 뭐 이런 걸 좀 따지면서 이 입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무작정 내가 강남에 땅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집은 비싸게 팔릴 거야 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아버님이 파셨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셨고 우리 자리가 어느 정도의 좋은 호재가 있는지 정도 판단하셔서, 근데 지금 강남에서 부동산은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막 좋은 편은 아니어서 또 뭐 2022년, 23년 이럴 때 보면은 정말로 불타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금액을 받고 판다면 힘든 순간은 잠깐이고 가족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걸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모두가 이 부동산은 이 금액은 받을 수 있겠다, 아니 130억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원래 130억 받을 거였는데 상속 물건으로 100억으로 내려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금액 차이가 수십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왜 줄어드냐 생각을 하면은 상속세는 무조건 50% 세율 구간에 가 있지만 양도세는 4명에게 쪼개지고 3명에게 쪼개지고 다시 6%, 15% 이런 누진 세율로 49.5%까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좀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상속세, 세금은 상속세만 줄인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나는 상속세 줄일 거야, 기준시가로 할래, 이게 되던 시절에, 그런데 나중에 100억에 팔면 세금 생각하면 여기서 49.5%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절세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거의 장점도 있죠. 왜? 우리는 상속세 낼 재원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세금 적게 내고 여기도 50% 세율, 양도세도 49.5%,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장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금은 꼬마 빌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양도세랑 똑같지만 여기에 주택이 들어간다거나 겸용주택이 들어가서 비과세가 된다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6%가 아니라 부모님이 거기서 배우자가 계속 거주해서 4% 표 2라는 걸 적용받는다면 이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때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하면 2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 한번 자세하게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6%와 24% 차이,
이것만 해도 이게 한 2억 정도거든요. 그럼 양도세에서는 또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려한다면 또 다른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세가 낮게, 무조건 양도세가 낮게는 어렵고, 항상 세금을 고려하실 때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모두 포함해서 우리 집이 내야 될 세금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한 케이스와 불리한 케이스를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 반대되는 케이스 이야기겠죠? 그래서 유리한 부분은 먼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들이 또는 배우자가 어머님께서 현금을 개인 자산을 좀 들고 계셔서 어느 정도 상속세 재원을 납부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끌고 가기 좋습니다. 특히 높은 임대료가 나오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공동사업자로 만들어 놓고 그 통장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되겠죠. 그리고 또 상속이 끌고 가는 게 유리한 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상속인들 중에서 무주택자이신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살던 주택의 배우자, 어머니께서 계속 사시는 분들, 양도세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주택인 경우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 공동상속인이 살고 있다면 해당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표 2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 2라고 표현드린 거는 보유기간에 대해서 4%, 거주기간에 대해서 4%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비과세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특히 겸용주택들이 부위에는 부모님 거주하시고 아래에는 상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세제적 혜택이 있으니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상속인 다수에는 왜 좋냐? 상속세는 피상속인,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다 합산돼서 과세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은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양도 차익을 쪼개서 계산하다 보니까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49.5%를 가정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10억만 오르는데 5명이 가지고 있다면 한 명당 2억의 양도 차익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인데 이게 무슨 법이냐? 저희 대표님께서도 강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영상들 찾아보시고 우리 부모님이 조세특례제한법 97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입니다. 그런 주택은 좀 끌고 가셔서 파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주택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유자별로 5호 이상 소유해야 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요. 다가구 주택이 15호실이었다. 상속인이 4명이다. 그러면 한 명당 4호실을 가지는 거라서 5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들께서 이런 주택에 해당된다면 미리 상담하시고 상속 플랜을 짜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후려쳐져서 낮은 가격으로 팔게 돼서 100억이지만 우리가 3년, 5년만 버틴다면 이 물건은 150억, 200억 무조건 받을 수 있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은 끌고 가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특히나 강남권에서 파시고 후회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한 명이 자기는 무조건 주택을 사야 된다, 팔자 해서 팔았는데 결국 부동산은 엄청 오르고 있고 바로 아파트를 사신 분은 괜찮겠죠. 부동산이 추가로 구입 안 하신 분들은 현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 가격의 부동산을 절대 다시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시면 서로가 원망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리한 케이스는 결국 보유세 부담, 종부세야 5년간 합산배제가 되지만 추후에는 결국 본인 주택과 합산되고 재산세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라면 또 아니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거나 이러신 분 이자 부분들이 대출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미리 양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임대료가 낮은 케이스, 상속인의 유동성이 낮은 케이스보다 가장 매매를 권장드리는 경우는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가족 간의 감정 문제인데 서로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가끔 상속인 분들이 오는데 누가 맞다 틀리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큰 분쟁보다 양도세 내고 지금 우리 팔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라는 스탠스로 갈 때 상속에서 바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속이 개시되었다. 매매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유지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오늘 강의를 보시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빈 다도록 김홍석 세무사였습니다.